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반갑습니다. 의사의 참견 차유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안구 건강을 잘 지켜드릴 프로 참견러 장영준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의사 장영준입니다. 네, 프로 참견러라고 소개드린 만큼 진짜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되셨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참견 잘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함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살 시력이 80까지 간다 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3살 버릇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이 시력 자체가 어렸을 때 유아기에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시력이 쭉 간다라고 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유아기부터 시력을 잘 지켜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눈 건강을 좌우하는 유아 시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의 시력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어머니의 사연으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에 아이가 칠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안경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안경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무엇을 볼 때 눈을 찡그리거나 책이나 TV를 가까이서 보길래 그 사이에 시력이 나빠진 건가 하는 의아한 마음으로 안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안경을 쓰고 검사를 한 결과 교정 시력이 0.6밖에 나오지 않았고 근시로 인한 약시가 의심이 된다면서 큰 병원을 가보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분명 초등학교 입학 전 시력 검사를 받았을 때는 시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안경만 잘 착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약시 진단에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평생 가는 시력, 근시의 약시까지 발견이 된 이 마당에 걱정이 너무 커집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 나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라는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 자녀의 시력 문제잖아요. 1학년이면 아직 많이 어린 나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시력이 좀 나빠지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사연을 주신 분을 제가 사연을 들어봤는데 네. 초등학교 1학년 7살, 8살이죠. 네. 근데 시력이 교정 시력이 0.6이다. 일단 그 전에 안과 진료를 보셨는 적은 없는지 보셨다면 그때 시력은 얼마인지가 궁금한데요. 네. 만약에 처음이라고 한다면 이 0.6이라는 시력이 이제 두 가지죠. 원래는 좋다가 1.0, 1.5를 보다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시력이 떨어진 건지 근시가 생긴 건지 또는 시력 발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지. 네. 우리가 아이들이 신생아 때 이렇게 태어나면 거의 시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네. 만 2살 정도 되면 0.1이나 0.2 정도 크게 움직이는 물체를 봅니다. 그리고 만 4세에서 5세가 되면 0.6에서 0.7 정도 보고 만 6세가 되면 이제 성인 시력에 도달한다. 그게 정상적인 네. 성장 곡선인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0.6이라는 건 좋았다가 나빠졌다면 다행인데 이게 시력 발달이 나이에 따라서 안 되고 있다면 그걸 약시라고 하거든요. 정말 약시가 맞다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시가 맞다면 약시의 치료는 만 9살 만 네. 10살이 지나면 안 되거든요. 오,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력에 저하가 된 것일 수 있지만 발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후자를 조금 더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연자 분들의 사연을 좀 보면 아이가 뭐 TV를 가까이서 보거나 눈을 이렇게 찡그리는 것들을 증상으로 캐치를 하고 안과를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초등학생이 아닌 더 어린 친구들 있죠. 네. 의사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유아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못하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우리 소아들이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들, 부모님들이 좀 잘 캐치하시려면 어떤 증상들을 알고 계셔야 될까요? 네, 아주 어린 소아 1살에서 3살 정도 때는 눈 마주침 또 네. 눈 따라보기라고 하는데 어떤 물체를 보면 그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자동 반사로 눈이 거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돌리거든요. 네. 신생아들도 어떤 물체가 보이면 그 물체를 주시를 하고 물체를 움직이면 따라보기를 합니다. 주시와 따라보기라고 전문용어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시를 잘 못한다든지 엄마가 지나간다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네. 눈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아이는 눈에 자동 반사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그렇게 주시와 따라보기 검사를 통해서 큰 문제는 아닌지 우리가 감별을 할 수가 있고 네. 조금 큰 아이들은 TV나 뭘 볼 때 눈을 찡그리고 보죠. 네. 찡그리고 보거나 옆으로 째려 봅니다. 이렇게 본다고요? 옆으로 이렇게 째려 보면 눈이 잘 보여요. 그런가요? 근시나 난시가 있는 사람들은 실눈을 뜨고 찡그려 보든지 옆으로 째려 보면 잘 보여서 TV를 볼 때 옆으로 이렇게 봐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캐치 포인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햇빛을 보면 실내에 있다가 실외에 갔는데 햇빛을 보면 눈이 부셔서 눈을 잘 못 뜬다. 네. 그런 경우도 시력자를 볼 수가 있겠고 책을 오래 보거나 하면 자꾸 일어난다. 집중력이 없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네. 시력이 나쁜 아이들 또는 이 시력이 짝눈인 짝재기인 네네. 경우는 책을 오래 보면 눈이 피곤하고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합니다.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정말 자기가 안 보여서 일어나는 걸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뭐라 할 일이 아니고 네. 눈이 나쁜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리고 밤에 어디를 갈 때 자꾸 넘어진다. 밤에 집에서 화장실을 갈 때 문을 잘 못 찾는다. 이런 야맹 증상도 소아 근시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로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책을 안 보지? 책을 참 싫어하나 보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덜렁대고 넘어질까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어지는 연장선으로 한 번 더 우리 부모님이 잘 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시력 검사를 하면 저는 사실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시력 검사를 해본 지. 눈으로 이렇게 수저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반 환자들은 수저로 이렇게 눈을 한쪽 눈을 가리고 1, 2 이렇게 글씨를 읽는 것들 정도만 시력 검사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들 시력 검사로 진행하게 될까요? 일단 시력 검사를 합니다. 한 눈씩. 네. 이쪽 눈, 저쪽 눈, 양안시 네. 시력 검사를 하고 시력이 나쁘다면 근시가 있는지 난시가 있는지 또 원시라고 하는 우리 병도 있는데 네. 그런 병이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시 눈동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 병이 있거든요. 그런 사시가 있으면 시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력이 좋더라도 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시를 체크를 하고 네. 또 안압, 눈의 압력도 체크하고 신경 모양, 검은 동자의 상태, 눈썹이 찌르진 않는지, 알러지가 있진 않는지. 모든 눈 종합 검사를 이제 초등학생쯤 되면 한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르고 있던 병도 발견하는 수가 있고 또 시력이 나쁘다면 정확한 안경을 이제 처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을 네. 하네요. 네. 그만큼 눈은 작지만 돌아봐야 할 곳들이 많은 중요한 기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검사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항상 골든타임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검사를 받는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아이의 생애 첫 검진 언제가 좀 적절한가 하는 시기가 있을까요? 돌 때 한번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돌 때는 보통 소아과에서 이 국가 검진으로 하기 때문에 네. 소아과 선생님들이 눈을 보고 큰 질병은 없는지 이렇게 감별을 해주십니다. 거기 통과가 됐다면 네. 안과 검사는 3세 때, 만 3세 때 오시면 어느 정도 아이들의 협조도 되고 눈동자도 크기도 어느 정도 커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돌에 한번 하시고 네. 안전하게 돌 검사를
통과하시고 나면 3세 정도에 네. 오시면 되겠다. 기억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성인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럼 나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네. 성인분들은 따로 안과, 저는 솔직하게 참 안과를 정말 안 가는데 네. 병원 중에 통틀어서 가장 좀 이렇게 미루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성인분들이라면 적절한 그 검사 주기가 있으실까요? 성인분들이라면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1년에 자주요? 두 번, 네. 여름에 오든 여름 겨울에 오시든 봄 가을에 오시든 이렇게 날짜를 정하셔서 그 안과 검사 아주 간단합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고 네. 예,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해서 큰 질병만 막아도 되니까요. 네. 예, 1년에 두 번씩 꼭 보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 기억하셨죠? 여름, 겨울 정도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밀면, 냉면이 좀 생각날 때쯤에 한번 오시고 겨울에 뜨끈한 이제 또 돼지국밥 생각나실 때 네. 한번 오셔서 네. 꼭 검진 받으시고 밀면 드시고 국밥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안과는 참 두렵지가 않은 공간이기도 한 게 어떤 병원을 가도 많이 아픈데 네, 네, 안과 네. 진료는 좀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1년에 2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력 저하의 증상들을 뭐 겪으실 수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찡그린다. 이런 저하 증상이 오게 되면 어떤 질환들이 또 펼쳐지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질병이 근시죠. 네. 근시라는 말은 근거리는 잘 보이는데 원거리는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걸 이름을 딴 거예요. 근거리는 보인다. 그래서 그 눈을 근시라고 하는데 아이들 학생들의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제일 큰 원인도 근시입니다. 근시인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근시가 진짜 근시냐, 가짜 근시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근시에 가짜 근시라는 게 있나요? 네. 뭔가 섭섭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진성 근시가 있고 네. 가성 근시가 네. 있어요. 진성 근시는 눈이 정말 나쁜 거, 안경을 껴야 되는 눈. 네. 가성 근시는 안경을 안 껴도 되는 눈. 자, 그러면 근시가 그냥 있다. 네. 검사를 했는데 일반 검사에서 근시가 있다. 그럼 다 안경을 처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혹시 정답이 안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네. 안 된다기보다는 안 껴도 되는데 가성 근시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 안 껴도 되는데 필요 없는 안경을 끼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근시는 뭐냐? 우리 눈의 길이가 사람이 성장할 때 키가 크듯이 네. 눈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아, 눈이 길어질 수가 네, 있나요? 네. 원형이 아닌가요? 원형인데 네. 약간의 타원형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눈 앞쪽부터 머리 쪽으로 이렇게 길어지는데 길어지면 근시가 생겨요.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때는 이 길어진 눈은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써서 초점을 바꾸어주고 하는 등등의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인 진짜 근시고 네. 가성 근시는 눈의 길이는 똑같은데 네. 수정체가 길어지는 거예요. 오. 네, 우리가 가까이 걸 보려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해부학적으로. 근데 가까운 걸 너무 많이 봤을 때 시험 기간이다. 방학이라서 핸드폰을 많이 봤다. 네. 뭐 책을 좋아해서 너무 독서를 많이 했다.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하면 수정체가 일시적으로 두꺼워지고 길어지게 됩니다. 역시 그때 검사를 하면 근시가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그 수정체는 가까운 걸 좀 덜 봐주고 하면 다시 짧아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이 가성 근시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교정해주면 한두 달 있다가 근시가 없어집니다. 그럼 가성 근시는 안경을 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 눈에 안경을 끼면 필요 없는 안경을 끼게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병원에 왔을 때 시력이 나쁜데 근시로 나오면 이게 진짜 근시인지 가성 근시인지 확인하는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모든 안과에서 하고 있고 그걸 조절마비 굴절 검사라고 해요. 조절마비 굴절 검사. 조절마비, 굴절 검사. 수정체를 정상으로 만든 다음에 내 눈의 길이만 가지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시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수를 알아야지 안경 처방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네. 아, 저도 근시이기 때문에 근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짜 근시, 가성 근시라는 게 일시적인 근시가 있다라는 사실 상당히 새롭게 느껴지면서 그것도 다행인 것은 가성 근시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의 길이처럼 줄어들 수 없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해주면 다시 수정체가 또 짧아질 수 있다, 정상에 맞게 될 수 있다라고 하니 좀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 의사의 참견을 보시면서 많은 팁들을 얻어가시겠지만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진짜 지금 이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 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원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네. 혹시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내가 근시인지 아닌지 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선생님? 네, 있죠. 재미삼아 한번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네. 자가 근시 테스트 또는 대비 감도 테스트라고 하는 검사예요. 네. 자,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어떤 그림이 좀 있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누구 얼굴이 보이시나요, 지금? 자, 여러분 어떤 게 좀 형상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자세히 보니까 마릴린 먼로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 네. 이 사진이 아인슈타인 얼굴이 보이신다면 근시는 없다. 정상 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마릴린 먼로의 얼굴이 살짝 보인다면 근시가 살짝 있다. 또는 마릴린 먼로밖에 안 보인다. 네. 근시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릴린 먼로밖에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지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혹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다른 사진 한 번 더 볼까요?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무슨 사진이 보이나요, 지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저도 살짝 노코멘트 해볼게요. 어떤 모습이 보이시는지 화면을 잘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새의 모양이 보이신다면 정상인 거고 어떤 남자의 조각상 얼굴이 보인다면 근시가 있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유럽의 그 분수 위에 있을 법한 그 남자의 조각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 둘 다 마릴린 먼로와 그리고 조각상으로 보이셨다면 지금 근시이시다라고 재미삼아서 판별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검사해보는 것도 재미있긴 하네요, 그죠? 네. 네, 그렇다면 근시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시가 이렇게 상당 기간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근시로 진단을 받고 안경을 끼다가 20대 초중반에 시력 교정술을 하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병원을 잘 안 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 저희가 만 5세에서 6세 정도 되면 성인 시력에 도달을 하는데 네. 그 시력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요. 눈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때부터 근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른 나이에 생기면 20살까지는 우리 눈은 계속 나빠지게 돼 있거든요. 네. 막을 수는 없는데 빨리 근시가 생기거나 또는 근시 진행 속도가 빠르다면 고도 근시가 되고 더 나빠지면 초고도 근시가 되는데 네. 이런 고도 근시나 초고도 근시가 되면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생활에 불편하고 안경을 끼면 두꺼운 안경을 껴야 되고 렌즈를 껴도 두꺼운 렌즈를 껴야 되니까 건조하고 불편하고 뭐 이런 점들은 어쩔 수 없는데 네.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고도 근시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은 바로 20살 때 고도 근시라고 20살 때 생기는 게 아니고 40살 또 50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병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도 근시성 녹내장. 녹내장. 네. 네. 그다음에 고도 근시성 황반 변성. 네. 네. 고도 근시성 망막 박리. 이 3가지 질병이 이제 고도 근시 때 생기게 되는데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빈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3가지 병들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치료가 돼도 시력자를 남기고. 네. 근데 고도 근시는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고도 근시가 될 것 같다 또는 부모님이 고도 근시다라고 네. 하면 고도 근시가까지 안 가도록 이제 학생들 때 막아주는 게 중요하죠.
네, 이 고도근시도 그렇지만 이 시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질환들이 저는 처음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부모님이 고도근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무섭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고도근시는 치료가 가능한지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치료는 안경 끼고 네. 콘택트 렌즈 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20살이 지났다면 라식 수술이나 렌즈 삽입술 같은 수술로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고도근시성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 박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고도근시가 안 되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일반 근시에서부터 고도근시까지 안 가도록. 그래서 요즘은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네. 20살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안약을 넣어서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성분의 안약인데 이 약을 넣으면 근시 진행 속도를 절반가량 줄여준다. 그래서 눈을 좋게 만들 수는 없지만 네. 고도근시까지는 안 가도록 예방해주자. 그런 목적으로 안약이 한 가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드립 렌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네. 네, 밤에 잘 때 끼고 자는 렌즈인데 이 드립 렌즈도 근시 진행을 상당히 많이 억제해 줄 수 있어서 드립 렌즈도 효과가 되겠고 그다음에 드립 렌즈는 이제 잘 때 껴야 되고 렌즈가 좀 딱딱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프트 렌즈가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렌즈. 이 렌즈는 낮에 끼는 렌즈인데 이 근시 억제용 소프트 렌즈도 근시를 억제해줘요. 그래서 안과에서 우리가 다니실 때 눈이 지금부터 나쁘다. 또는 지금은 별로 안 나쁜데 나빠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 또는 부모님이 고도근시였다 하면 네. 이 세 가지 방법을 고려를 하셔서 나중에 고도근시로 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모든 질환들이 그렇지만 예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눈이 신체 기관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방하는 법들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다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안경에 대한 그리고 또 이 안경 착용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안경 착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O라고 해주시고요. 이건 좀 오해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안경 착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입니다. 안경을 착용하면 시력이 계속 나빠진다. X. X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시는 착용하든 안 하든 나빠질 눈은 나빠집니다. 네. 근데 이제 안경을 끼시려면 정확한 도수의 안경을 껴야 되겠죠. 네, 너무 과한 도수. 네. 초반에 말씀드린 진성 근시가 있고 가성 근시가 있는데 가성 근시가 있는 걸 모르고 검사에 나오는 근시 도수 그대로 다 처방을 하게 되면 네. 이 사람이 만약에 가성 근시 부분이 약간 있었다 치면 그 안경은 과한 도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과한 도수의 안경을 끼면 멀리 보는 건 되게 잘 보이는데 가까운 걸 보기가 힘이 들고 피곤하고 근시 진행을 빨리 시킬 수 있어서 학생들 시력은 너무 과하지 않도록 과한 안경은 시력을 나쁘게 만드는데 안경을 끼냐 안 끼냐에 따라서 시력이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네. X로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왜 친구들끼리 그런 거 많이 해요. 나도 눈이 나쁘지만 나보다 더 눈이 나쁜 친구는 이렇게 렌즈가 두껍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재미로 바꿔 써본단 말이죠. 그러면 눈이 더 나쁜 친구의 안경을 썼었을 때 눈이 참 어지럽고 불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눈에 적용해서 지내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안경 착용에 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입니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 눈에 더 나쁘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X. X, 괜찮나요? 역시 일반적인 경우는 네. 눈이 많이 나쁘지 않거나 일반적인 경우는 필요할 때만 안 보일 때만 안 보이는 수업 시간에만 써도 무방합니다.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달리 그 외모와 또 이성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눈이 정말 나빴는데 0.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좋아하는 남자 친구가 오면 이렇게 안경
이제 벗은 게 더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벗고 다니고 썼다 뺐다를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음, 다행히 좀 괜찮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잘못하신 아 거예요. 진짜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0.2라는 시력은 나쁜 시력이에요. 네. 0.한 4, 5 네. 정도 되고 내가 생활에 불편이 없다면 필요할 때만 끼셔도 상관없는데 0.2 정도 되면 꽤 많이 나쁜 눈이었거든요. 네. 그런 눈들은 그냥 두면 뭘 보기 위해서 내 눈이 용을 많이 써야 되니까 안경을 써주는 게 눈이 할 일을 안경이 대신 해주니까 눈이 많이 나쁠 때는 웬만하면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게 낫고 네. 그 다음에 뭐 사시가 있거나 약시가 있거나 부등시가 있는 이런 눈들은 벗지 말고 계속 쓰는 게 좋다. 예, 잘 때 빼고는 쓰고 있는 게 좋다. 예, 원인에 따라 좀 다르죠. 네, 그럼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한 0.56 정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금 안 보일 때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특별하게 이렇게 약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시력이 많이 막 0.3, 0.2까지 떨어져 있거나 부등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써주시는 게 좋다고. 좋다가 말았네요. 네. 제가 잘못하고 있었군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전 처음 들어봤는데 안경을 쓰면 눈이 튀어나온다. 네. O일까요? X일까요? 절대로 X. 절대로 X. 네. 아니 이런 얘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안경을 쓰면 눈이 튀어나온다, 네. 눈이 작아진다, 콧대가 낮아진다. 네, 콧대 예. 낮아지지 않나요? 콧대가 낮아질 사람이니까 낮아졌겠죠. 제가 네. 원래 낮았던 거군요. 예, 안경을 쓴다고. 글쎄 저는 그 근거를 찾지는 못했는데, 네. 콧대는 콧대고 이제 안경은 안경이거든요. 안경을 쓴다고 외모는 안경을 안 써도 변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썼다고 나아진 건 아니고 눈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눈이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 답은 좀 섭섭한 게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 내가 콧대가 낮은 이유는 안경을 많이 썼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안경 탓을 조금 해왔는데 그건 안경 탓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괜히 탓할 곳이 없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선생님 T신가요? T가 뭡니까? 네, MBTI 중에 아마 T가 아니실까. 나중에 한번 그렇습니까? 찾아보시면 네. 내가 T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안경을 써도 여러분 눈 튀어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안경의 탓이 아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나쁜데 안경을 쓰지 않으면 시력이 더 떨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O. 네. 눈이 나쁘면 안경을 껴주는 것이 눈이 해야 될 일을 안경이 해주기 때문에 눈이 좀 덜 필요하죠. 네. 덜 필요하고 눈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도 사실은 일반적인 근시는 뭐 쓰든 안 쓰든 큰 상관없는데 너무 나쁘다, 고도 근시다, 네. 또는 두 눈 시력이 차이가 나는 부등시다, 사시가 있다 이럴 때는 안경을 안 쓰면 나쁜 눈은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눈들은 써야 돼요. 그래서 안과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안경을 맞추러 학생이 왔잖아요, 네. 아이가. 그러면 아직은 많이 안 나쁘기 때문에 네가 쓰고 싶을 때 써. 안 보일 때 써. 네. 그렇게 하다가 2, 3년 지나면 네가 계속 끼게 될 거야. 시력은 나빠지니까 자연적으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유스럽게 안경 처방을 해주는데 어떤 경우 뭐 약시, 부등시, 사시 등등등 이런 경우에는 이 학생은 잘 때 빼고는 계속 안경을 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속 안경을 끼워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특수한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계속 껴야 되고 일반적인 경우는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는데 사실상 거의 다 오해였네요, 그렇죠? 안경을 끼면 코가 뭐 낮아진다, 아니면 뭐 안경을 쓰면 눈이 튀어나온다 이런 오해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사연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경을 이미 착용 중이시거든요, 지금. 근데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안경을 착용 중인데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질병들이 있는 경우죠. 백내장이 있다, 네. 녹내장이 있다, 검은 동자가 다친 흉터가 있다, 시신경이 안 좋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소아에서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무니까 약시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네. 약시일 경우에는 안경을 껴도 시력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드디어 초반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약시라는 이야기 단어가 나왔는데요. 근시는 제가 겪고 있으니 워낙 잘 아는데요. 약시는 아마 근시보다 아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약시 어떤 질환일까요? 네, 약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무조건 본방사수를 네. 하셔야겠네요. 그죠? 자, 우리 약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나의 안구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다음 시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목조목 참견할 꿀팁들, 그리고 좋은 정보들 많이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참견. 치료가 만 9살, 네. 길게 보면 만 10살이 지나면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위험한 병들이 많아요. 네. 주로 말하는 뇌졸중, 중풍이죠. 중풍의 초기 증상이 또 나타나고